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런던에서 온 사진작가가 한국 전통시장에서 이것을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평생 유럽 전역을 다니며 수많은 시장을 촬영해왔지만 한국에서 본 이 광경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딸의 응급 상황으로 급하게 한국에 온 그녀가 시장에서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 경험이 그녀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오늘의 감동 사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런던 아파트에서 깊이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 소리가 칼날처럼 어둠을 가르더라고요. 저는 눈 하나만 겨우 뜨고 시계를 봤어요. 새벽 3시였어요. 새벽 3시에 누가 전화하나 싶었죠. 심장이 막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새벽 3시에 찾아오는 소식이 좋은 일일 리가 없잖아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겨우 휴대폰을 집었어요. 밝은 화면이 눈을 찌르듯이 아팠죠. 화면에선 에밀리라는 이름이 떴어요. 제 딸 에밀리였어요. 한국에 있는 어느 연구소에서 물고기 연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안전하다고만 생각했거든요. 바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엄마. 딸의 목소리가 작고 떨렸어요. 평소 제 걱정은 하지 말라던 그 씩씩한 딸이 아니었어요. 에밀리. 무슨 일인데?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순식간에 눈이 번쩍 떠졌죠. 서울병원에 있어요. 배가 너무 아파서 더는 혼자 못 버티겠어요. 그 말이 찬물처럼 제 온몸을 스쳤어요. 한참 떨어진 곳,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그 나라에서 제 딸이 고통받고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전 항상 한국을 높은 빌딩이 즐비하고 분주한 사람들이 바쁘게 돌아다니는 곳이라고만 상상했어요. 시장은 복잡하고 청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음식은 이상하고 어쩌면 위험할지도 모른다고 막연히 짐작했어요. 근거 없는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딸이 필요로 하는데 그런 편견들이 다 사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괜찮아. 의사 선생님들은 뭐래? 제 목소리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커져 있었어요. 잘 돌봐주고 있다고 해요. 근데 엄마, 여기 와줬으면 좋겠어요. 무서워요.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늘 저희 가족 중 제일 용감하던 아이였거든요. 혼자 한국에 가서 살겠다고 했을 때도 새로운 언어도 배우고 친구들도 만들면서 잘 해내던 딸이었어요. 에밀리가 무서워한다면 제가 용감해져야 하는 거죠. 금방 갈게, 제가 말했어요. 지금 당장 항공편 알아볼게. 전화를 끊자마자 노트북을 열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재빨리 누볐죠. 화면엔 런던 서울, 서울 런던 항공편이 쭉 뜨더라고요. 그런데 예약 가능한 좌석이 하나같이 없었어요. 이틀 동안 자리가 없었어요. 두통의 날, 이틀이요. 여러 항공사, 여러 공항을 찾아봤어요. 경유편까지 다 뒤져봤지만 소용없었죠. 제가 한국까지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일정이 이틀 뒤였어요. 이틀이 마치 2년 같은 시간이었어요. 다시 에밀리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딸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나더라고요. 내일 다시 항공사에 전화해보겠다고 누군가 취소를 하면 연락을 달라고 약속했어요. 통화를 끊은 후에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파트 안을 맴돌며 발끝으로 방 바닥을 살금살금 밟았죠. 구석에 쌓여있던 제 카메라 장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카메라로 저는 스코틀랜드 산맥도, 스페인 해변도, 프랑스의 고적지도 찍으러 다녔는데 아시아는 한 번도 가본 적 없었어요. 진짜 낯선 곳은 처음이었죠. 차를 끄려 창가에 앉았어요. 런던은 조용하고 어두웠어요. 텅 빈 거리에 차 한 대가 지나갈 뿐이었죠. 모든 게 평소 같아 보였지만 제 마음은 이미 두 동강이 난 느낌이었어요. 에밀리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어두운 걸 무서워하던 아이였기에 잠들 때까지 곁에 앉아주던 기억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그 아이의 곁으로 가야 했어요. 세계 반대편까지. 이틀이라는 시간이 고문처럼 지나갔어요. 매 시간마다 항공편 사이트를 확인했어요. 항공사에 전화도 수도 없이 했죠. 직원분들이 제 목소리를 기억할 정도였으니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에밀리와 통화했어요. 괜찮다고 말했지만
제가 더 걱정할까봐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착한 딸들이 그러잖아요. 무서운 진실을 엄마에게서 지켜주려고. 여권 가방을 3번이나 쌌어요. 한국 가방을 싼 적이 없으니 뭘 챙길지 감이 안 왔어요. 거기 사람들은 뭘 입고 다니는지, 날씨는 어떤지 하나도 몰랐죠. 그래서 제일 좋은 카메라를 가방에 넣었어요. 낯선 곳은 렌즈를 통해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드디어 비행기 탈 날 아침이 왔어요. 일찍 택시를 잡아 타고 공항으로 향했죠. 기사님이 말 것이었지만 저는 너무 긴장돼서 대답도 제대로 못했어요. 마음속에선 걱정과 설렘이 뒤섞여서 속이 꽉 조여오는 기분이었죠.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하고 보안 검색대를 지나왔어요. 그리고 탑승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아 기다렸죠. 주변 사람들은 여행이 기대되는 표정도, 피곤하거나 지루해 보이는 표정도 있었어요. 그 중에 혹시 한국에 처음 가는 사람도 있을까 궁금해졌어요. 제 비행기 탑승 시간이 되자 긴 복도를 걸어서 비행기로 들어갔어요. 한 걸음씩 뛸 때마다 런던의 익숙한 삶과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었죠. 좌석에 앉아 카메라 가방을 머리 위 선반에 올리고 나서 승무원분이 다가와 필요한 거 있으세요? 하고 물으셨어요. 저도 네, 딸이 괜찮길 바라고 제가 이 낯선 곳이 무섭지 않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대신 아니요, 괜찮아요. 하고 미소만 지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런던은 점점 반대쪽 창문 아래로 작아지다가 두꺼운 회색 구름 아래 사라졌죠. 제가 진짜 이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 나더라고요. 구름 위로 올라가자 하늘이 온통 맑고 파랬어요. 어느 나라 위 상공이든 다 똑같은 모습이겠죠. 어쩌면 한국도 제가 상상했던 것만큼 낯설거나 힘들지 않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품었던 편견들이 틀렸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답은 제가 직접 가서 겪어보기 전엔 알 수 없었어요. 비행기가 12시간 만에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어요.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어서 온몸이 다 쑤셨어요. 눈도 뻑뻑하고 따끔거렸죠. 그런데 공항 문을 나서자마자 에밀리가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피로가 싹 가시더라고요. 에밀리는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무서운 전화 통화할 때 제가 상상했던 모습보다 훨씬 나아 보였죠. 분주한 공항 한복판에서 한참을 꼭 안았어요. 사람들이 저희 둘 주위를 지나갔지만 전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제 딸이 무사하다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에밀리는 배가 아팠던 게 맞았대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거라고 하셨어요. 충분히 쉬고 맛있는 음식 잘 챙겨 먹으면 괜찮아질 거래요. 안도의 한숨이 나와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시내로 왔어요.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서울 거리를 바라봤어요. 건물들이 높고 깨끗했어요. 도로는 매끄럽고 정리가 잘 되어 있었죠. 넓은 인도엔 사람들이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 관리가 잘 된 느낌이었어요. 이건 전혀 예상 밖이었어요. 복잡하고 지저분한 도시를 상상했는데 서울은 현대적이고 질서 정연했어요. 첫 번째 놀라움이었죠. 다음 사흘 동안 저는 에밀리 곁에서 쉬는 걸 도왔어요. 에밀리 작은 원룸에서 같이 영화 보고 간단한 식사도 같이 했어요. 에밀리가 요리하고 웃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죠. 저만의 주방에서 집과 멀리 떨어진 삶 속에서 성숙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4일째 되는 날, 에밀리가 특별한 곳을 보여주고 싶다며 말했어요. 엄마, 진짜 한국 시장을 봐야 해요. 번화가 고급 상점이 아니라 서민들이 장 보는 전통 시장이요. 저는 좀 걱정됐어요. 해외 시장은 더러울 것 같고 햇볕에 음식이 그냥 노출되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사람들로 붐비며 밀치고 다닐 것 같고 위생도 걱정됐죠. 하지만 에밀리가 신나하길래 이 나라를 그렇게 사랑하게 만든 이유가 궁금해졌어요. 지하철을 타고 시장으로 갔어요. 지하철 칸 안은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시끄럽거나 무례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또 한 번 놀랐죠. 지하철에서 내리니 에밀리가 작은 상점들이 줄지어 있는 골목으로 저를 이끌었어요. 모퉁이를 돌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발걸음이 멈췄어요. 눈앞에 펼쳐진 모습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과일이 사방에 널려 있었어요. 런던 슈퍼마켓처럼
유리 케이스나 비닐 용기에 담긴 게 아니라 바깥 공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죠. 보석처럼 붉은 딸기가 하얀 천 위에 산처럼 높이 쌓여 있었어요. 손으로 닦은 듯 반짝이는 사과, 그리고 깨끗한 흰 천 위에 놓인 오렌지와 키위가 바닥에 널려 있었죠. 모두가 완벽해 보였어요. 아무런 보호도 없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니 믿기 어려웠죠. 저는 천천히 다가가 하나하나 눈여겨봤어요. 런던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과일은 엄청난 가격에 팔리고 비싼 매장 유리문 뒤에 잠긴 채 전시될 텐데 여기선 누구나 맨손으로 만져보고 집어들 수 있었어요. 에밀리가 제 표정을 보고 웃는 것 같았어요. 제 충격에 즐거워하는 듯 했죠. 과일 가판대 뒤에서 저를 보던 할머니가 있었어요. 눈은 따뜻하고 미소는 친절했어요. 가지런한 흰 머리카락에 색색의 옷 위에 하얀 앞치마를 깨끗하게 두르고 계셨죠. 그 할머니께서 딸기 하나를 집어 드시더니 제게 건네며 먹어보라는 신용을 하셨어요. 잠시 망설였어요. 이 딸기는 밖에 그냥 노출된 채 있었고 다른 손님들도 만졌을 테니까요. 비닐 포장 없고 세척 기계에도 돌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의 미소가 너무 다정했고 눈빛이 따뜻했어요. 에밀리가 제게 고개를 끄덕이며 권하길래 딸기를 집어 입에 넣었어요. 입안에서 맛이 터져 나왔어요. 마치 불꽃놀이처럼 혀끝에서 팡 터지는 단맛이었죠. 제가 이제껏 런던에서 먹어본 딸기 중 최고였어요. 여름 햇살과 이슬이 그대로 담긴 맛이었죠. 제가 놀란 얼굴을 하고 있던가 봐요. 할머니께서 박수를 치며 웃으셨어요. 한국어로 뭐라고 말씀하셨지만 무슨 말인지는 몰랐어요. 톤만 들어도 행복하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에밀리가 제게 통역해 주었어요. 할머니께서 그러시는데 손님이 음식을 직접 보고 만지고 맛보고 산다면 서로 더 신뢰가 쌓인대요. 모든 걸 비닐에 싸두면 오히려 서로 의심한다고요. 저는 시장을 새 눈으로 다시 바라봤어요. 손님들은 과일과 채소를 하나하나 집어들고 살펴보다가 원하지 않으면 조심스럽게 다시 내려놨어요. 아무도 훔치거나 망가뜨리지 않았죠. 상인들도 손님을 보물 지키듯 경계하는 게 아니라 이웃과 수다를 떨거나 아이들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모두 편안하고 즐거워 보였어요. 이건 제가 상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시장을 더 깊숙이 걸었어요. 채소가 아름답게 진열된 모습, 햇빛 아래 반짝이는 얼음 위에 놓인 생선, 화사한 꽃들이 가득해 마치 정원 같은 향기가 퍼지는 풍경이 있었죠. 모든 게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느긋하고 예의 바르게 움직였죠. 시비 걸거나 소리 지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생각했어요. 제 사진엔 그저 사물의 겉모습만 담길 뿐 이곳을 가득 채운 신뢰의 감정은 담을 수 없겠구나 하고요. 채소를 파시던 할아버지께서 제 카메라를 보고는 기분 나빠하시기는커녕 토마토를 더 예쁘게 배열해 주셨어요. 자신의 상품이 자랑스러운 거죠. 제가 사진으로 세상에 이 아름다움을 보여주길 바라셨을 거예요. 그날 아침이 끝날 무렵 제 머릿속은 새로운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이 시장은 제게 불가능해 보이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죠. 상인들은 보호장치 없이 최고의 상품을 내놓았고 손님들은 정직하게 손질하고 돈을 냈어요. 런던에선 사람들이 물건을 훔치거나 망가뜨릴 거라 생각해서 모두 유리 뒤에 가둬두지만 여기선 이렇게 개방된 상태가 오히려 사람들을 더 조심스럽고 정직하게 만들었어요. 에밀리가 맞았어요. 이건 단순한 시장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함께 사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는 곳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며 저는 그 완벽한 딸기를 또 떠올렸어요. 신선하고 잘 익어서 맛있었던 것도 있지만 신뢰와 함께였기에 더 맛있었던 거예요. 저를 믿고 좋은 것을 주신 할머니, 저 또한 좋은 것을 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썼어요. 제가 한국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나 봐요. 어쩌면 세상 어느 것도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두렵지만 동시에 설레는 생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에밀리가 아직 자고 있을 때 일찍 일어났어요. 시장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어제 본 그 예쁜 과일들이 공기 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지만
분명 제 두 눈으로 본 거였어요. 그래서 에밀리한테 설명 듣지 않고 혼자 더 자세히 보고 싶었어요. 어젯밤 경험이 진짜인지 제 상상이었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혼자 지하철을 탔어요.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모두 조용하고 예의 바르게 자리를 양보하며 타고 있었어요. 아무도 밀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더라고요. 시장에서 내렸을 땐 어제보다 훨씬 이른 시각이었어요.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했죠. 상인들이 서두르며 급하게 가판대를 차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반대 풍경이 펼쳐졌어요. 상인들마다 마치 예술가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바닥 구석구석을 빗자루로 깨끗이 쓸고 방수포를 정성껏 깔았어요. 그 위에 흰 천을 올려놓고 주름 하나 없이 매만지더라고요. 딸기를 하나하나 살펴서 배치하는 아주머니도 계셨어요. 살짝 흠집이 있는 딸기는 따로 상자에 모아 두시더라고요. 완벽한 것만 전시대 위에 올리셨죠. 사과를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 보석처럼 반들반들하게 만든 뒤 정교하게 진열하는 아저씨도 있었어요. 사과가 아름다운 무늬를 이루도록 가지런히 놓여 있더라고요. 한참을 지켜봤어요. 거의 1시간 가까이요. 모든 상인들이 똑같이 정성 들여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과일을 파는 게 아니라 신뢰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어제 딸기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시고는 손짓하며 오시더니 제가 못 본 표지판을 가리키셨어요. 한국어로 적혀 있었지만 손짓으로 설명해 주셨죠. 그 표지판에는 일일 위생 검사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남은 과일은 매일 끝날 때 버려야 한다고 약속하고 있더라고요. 전부 신선하고 안전하다는 보증이었어요. 아주머니는 가판대 뒤쪽에 건강검사인이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 구역도 보여주셨어요. 비가 올 때는 과일을 옮길 수 있도록 덮개가 있는 공간이었죠. 간단한 가게가 아니었어요. 손님이 만지고 맛볼 수 있으면서도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된 시스템이었어요. 제가 부끄러웠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저 달리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했으니까요. 다를수록 위험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진짜 사실은 정반대였어요. 이 시스템은 제가 본 어떤 슈퍼마켓보다도 더 많은 정성과 관심을 요구했어요. 상인들은 매일 완벽함을 유지해야만 신뢰를 얻을 수 있었죠. 시장을 다시 한 바퀴 돌며 그 시스템의 흔적을 찾았어요. 문제를 감시하는 작은 CCTV, 바닥을 늘 건조하게 유지하는 배수시설, 나쁜 날씨에도 과일을 보호할 수 있는 덮개 공간까지요. 모두가 치밀하게 계획된 거였어요. 이건 혼돈이 아니라 제가 알던 것과는 다른 방식의 조직이었어요. 여러 가게에서 과일을 사보았어요. 상인들마다 돈을 조심스럽게 받고 잔돈도 정확히 돌려주셨어요. 제가 사과 하나를 실수로 떨어뜨렸을 때도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바로 새 사과로 교환해 주셨죠. 아무도 저를 속이려 하지 않았어요. 제 음식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외국인이라는 게 티가 났을 텐데도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셨죠. 완벽한 과일이 든 가방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는데 가슴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일어났어요. 부끄러움과 경이로움이 섞인 기분이었어요. 이곳에 대해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부끄러웠고 동시에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한 것 같아 신기했어요. 오후에 에밀리 아파트에 앉아 노트에 길게 글을 썼어요. 신뢰 시스템,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해요. 제 무지와 자만심에 대해서도 썼고요. 무엇보다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적었어요. 그동안 여행하며 사진을 찍던 수년간 저는 항상 겉만 보고 판단했어요. 익숙한 것과 비슷한지로만 평가했죠. 하지만 진짜 이해는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더라고요. 가정 대신 질문을 던지는 것, 틀렸을 때 겸허히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한국 시장이 제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드디어 배울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마지막 날이 생각보다 금방 다가왔어요. 에밀리는 이제 완전히 건강해져서 평소처럼 웃음도 많고 에너지 넘쳤어요. 그런데 저는 떠날 준비가 안 됐어요. 이곳과 제 자신에 대해 뭔가 중요한 걸 막 알아가고 있었거든요. 에밀리가 시장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보자고 하길래 저도 바로 동의했어요. 새롭게 보게 된 눈으로 다시 보고 싶었고 저도 모르게 제게 큰 가르침을 준 분들께 작별 인사도 드리고 싶었거든요. 시장에서 마주친 풍경은 모두 익숙했어요. 과일이 정성 들여 진열된 모습,
깨끗한 흰천, 상인분들의 자부심 가득한 손놀림까지요. 그런데 이번엔 눈에 안 보이던 것들도 보였어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쌓인 신뢰, 정직 위에 세운 시스템, 서로를 믿는다는 그 아름다움이요. 어제 딸기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활짝 웃으시며 갑판대 아래서 작고 예쁜 딸기 상자를 꺼내주셨어요. 이건 꼭 드셔보세요 하시면서 제가 계산하려 하자 손사래를 치며 선물이에요 했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제게 준 마지막 선물이자 작별 인사였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어떻게 감사 인사를 다 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할머니 덕분에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전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꺼내 할머니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었어요. 할머니께서도 기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앞치마를 단정히 펴셨죠. 그런데 뷰파인더로 들여다보니 저도 사진을 찍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전에는 이국적인 간판, 낯선 음식 같은 다름을 강조하는 사진을 찍었을 거예요. 한국이 런던과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할머니 눈빛의 다정함, 과일을 정성껏 배열하는 자부심, 이 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믿음을 담고 싶었어요. 모두가 결국 같은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에밀리와 시장을 마지막으로 한 바퀴 돌았어요. 에밀리는 저녁 재료를 고르고 저는 예전엔 낯설기만 했던 풍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딸을 보았어요. 이제는 이곳이 그녀의 삶이 된 듯 했어요. 그날 저녁 짐을 싸며 런던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 경험을 설명해야 할까? 한국에 대해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도 알지 못하고 판단하고 있는 건 없는지 돌아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딸기 상자는 옷 사이에 조심스레 싸넣었어요. 오래가지 못할 거란 걸 알지만 최대한 오래 간직하고 싶었거든요. 이 경험이 진짜였다는 증거니까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올 때와 달리 달랐어요. 불안하거나 걱정되지 않았어요. 대신 설렘이 가슴에 가득했고 살짝 두근거리기도 했죠. 카메라와 기념품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가져가는 셈이었으니까요. 비행기가 서울을 떠나 옆 창문 아래로 도시가 작아지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그 아래 수많은 시장과 상인, 손님들이 매일매일 신뢰와 정성의 춤을 추고 있겠구나. 제가 지켜보지 않더라도 계속되겠구나 하고요. 런던에 돌아오니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아파트도 카메라도 익숙한 일상도 변함없었죠. 하지만 저는 달라졌어요. 더는 같은 눈으로 런던을 볼 수 없었어요. 다음 날 근처 슈퍼마켓에 갔어요. 모든 상품이 비닐에 쌓여 있고 유리문 뒤에 잠겨 있었어요. 상품을 만지지 마세요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고 CCTV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늘 당연하게 여겼던 풍경이 이제는 슬프게 느껴졌어요. 이 보호장치들은 서로를 서로 믿지 못한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식품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쌓아둔 거였어요. 저는 한국 경험기를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시장과 딸기 할머니 이야기, 신뢰와 시스템, 이해하지 못한 걸 판단하는 위험성에 대해요. 제 글을 읽은 사람들 중엔 너무 순진하시다, 런던에선 절대 안 통한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한국 사람들처럼 믿음직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런던 사람 중에 얼마나 있겠냐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분들이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한국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기대받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걸지도 몰라요. 믿음을 주면 잘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시장에서 봤으니까요. 옛 여행 사진도 다시 보게 되었어요. 늘 다름을 강조해 이국적인 모습을 찍었는데 이제는 사람들 모두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모습을 담고 싶어졌어요. 좋은 음식, 정직한 대우,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원한다는 건 어디나 똑같으니까요. 방법이 다를 뿐 이상한 게 아니라 더 나은 방식을 찾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석 달쯤 지나 우편함에 작은 소포가 와 있었어요. 딸기 할머니께서 제 주소를 어떻게 알아내셨는지 영어와 한국어로 된 쪽지와 함께 딸기잼 한 병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따뜻한 눈길로 저희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런던 주방에서 잼병을 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슬픈 눈물이 아니라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딸을 도우러 갔는데 저는 오히려 한국에서 큰 도움을 받았어요. 세상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아름답다는 걸 배웠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아직 배워야 할 게 너무 많다는 사실이었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